각종 행사와 공연이 취소되면서 지역의 음악인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꾸준히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횡성 출신 트롯 가수 허민영 씨를 만나봤습니다. 살림학 박사에서 게장집 사장님으로 변신한 최상현 씨, 그리고 은행원으로 일하다 그만두고 한국식 케밥을 개발한 강용석 씨, 180도 바뀐 두 남자의 맛있는 인생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팔로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들을 응원합니다. 해발 700m 태백 산골마을에서 재배되는 건강한 먹을거리 명이나무를 맛보고 알싸한 맛과 향이 일품인 태백 명이나무를 활용한 요리법들도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촌도 위기입니다. 팔로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어획량도 줄어들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데요. 이른 새벽 삼척 장호항을 찾아 어민들의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18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5월에는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이 따뜻한 기념일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가슴 아픈 기념일도 있습니다. 네, 1980년 신군부 세력을 거부하고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 광주에서 울부짖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입니다. 맞습니다. 5월에 광주는요. 40년의 세월만큼 재조명 또 재해석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심장이 됐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풀지 못한 미완의 과제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발포 명령자 규명 그리고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 진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조속히 풀어야 될 과제인 거죠. 맞습니다. 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부디 이 고귀한 희생 정신이 끊임없이 후대까지 전해지길 바라면서 40년 동안 풀지 못한 과제들, 이 진실들이 꼭 규명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김보배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깜찍깜찍 리포터 김보배입니다. 오늘도 정말 즐겁고 재밌는 소식 많으니까요. 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보배 씨가 전해주실 거죠? 맞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 혹시 이게 좀 트로트를 좋아하실까요? 용석 씨는 제가 이 트로트? 좀 좋아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트로트는 정말 네. 요즘에 뭐 빠지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뭐 흥이 넘치는 맞아요. 노래들이구나. 네, 네. 요즘에 제대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부르진 못하지만 듣는 거 너무 좋아해요. 잘 못 불러요. 용석 씨는 어떠세요? 사실 요즘 트로트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까 맞아요. 싶어요. 워낙 열풍이다시피 방송에도 나오고 방송에 또 트로트 가수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 역시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러시구나.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이 소식 두 분 정말 빠져 드실 겁니다. 정말 어떤 분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실까요? 이 강원도의 중심 횡성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각종 방송과 행사들이 좀 취소가 되면서 음악인들이 조금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디오 방송과 각종 SNS 매체를 통해서 꾸준히 팬들과 소통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나러 와봤는데요. 이 노래로 희망을 찾는 그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가보시죠. 궁금해요. 누굴지 궁금하시죠? 반가운 얼굴. 가수 허민영 씨를 횡성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횡성 분들하고 되게 친하시더라고요. 횡성에 좀 자주 오시는 거예요? 고향이 횡성이에요. 횡성에서 태어나서 초, 중, 고까지 있었죠. 횡성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민영 씨. 그에게는 색다른 이력이 있다는데요. 이 원래는 경호원도 네. 하셨다고 들었어요. 원래 서울을 올라온 계기가 조용필 선생님 개인 경호원으로 올라왔어요. 개인 경호원을 하다가 이제 매니저에 대한 어떤 권유가 있어서 매니저로 들어간 회사 최준영 작곡가님이 부사장님이셨어요, 거기에. 근데
작곡가님께서 이제 회식을 갔는데 다들 노래하는 분위기인데 그냥 편하게 저도 그냥 술자리에서 하는 것처럼 노래를 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민영이 내일 사무실 내 방으로 좀 와봐. 이러고 내가 뭐 또 실수를 뭔가 했나 보다. 혼나는 분위기 아닌가요? 했더니 너는 트로트 가수를 해야겠다. 매니저를 운명 그만해야 같은. 되겠다. 그러게요. 사표를 내고 회사랑 전속 계약을 해라. 그게 딱 일주일이었어요. 저렇게 이제 유명 마이크를 연예인 잡긴 했죠. 가수로 시작해서 가수와 탤런트 매니저로 활동한 허민영 씨. 가수의 꿈을 잊지 않았던 덕에 마침내 2009년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게 되는데요. 이후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노래를 꾸준히 부르며 트로트 가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 그 최준영 작곡가님이 아니셨으면 아마 제가 가수가 돼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는데요. 사실은 무명 생활을 좀 길었잖아요. 11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버텨오셨는데 그 시간들을 좀 이겨낼 수 있게 했던 그런 원동력이 있다면? 11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일단은 가족들이 가장 컸었고 두 번째는 가수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저만의 믿음이 되게 컸어요. 멈췄으면 그만뒀어야 됐을 텐데 멈추지 않고 앞으로 가는 상황이 지금 도전 정신이 11년째. 남다르신 것 같아요. 방향이 정해져 예.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멋지세요. 그래서 천천히 한 발짝씩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이제 막 터널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걸음마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로 항상 겸손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11년치를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을 제가 받은 거라 생각을 해서 지금 솔직히 예전보단 지금이 마음이 편해요. 저 이때 울고 너무 있었습니다. 편해서 앞으로도 활동하는데 큰 어떤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또 다른 스케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스케줄인지. 네, 오늘 또 다른 또 가수분하고 라디오 생방송이 있어요. 또 생방송에 또 노래도 많이 해야 되는 생방송이라서 이제 가서 준비하고 어떤 풀고 생방인지 네. 기대가 기대가 되죠. 됩니다. 네. 라디오 생방송 시간에 맞춰 방송국에 근데 도착했습니다. 뭔가 익숙한데요? 주차장이? 어디일까요? 공기가 다르죠. 예. 제가 좀 긴장이 되는데 준비 좀 잘 하셨어요? 준비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할 건데 저는 항상 들어가기 전에 노래 연습을 먼저 하니까 이제 다 왔으면 좋은데 울리지 갔다 말고 의리의리합니다. 그렇죠. 연습을 조금. 네,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계속 가사를 음미하면서 무대에 서기 전 그리고 방송을 앞두고는 늘 다시 한번 꼼꼼히 음악을 체크해 본다는 허민영 씨. 올해 꿈꿔온 무대와 방송이기에 준비 작업은 언제나 신이 나는데요. 신나죠? 저렇게 목을 푸시는 거죠. 네. 그죠. 예. 마음이 쩍쩍 춤을 춰요. 근데 연습을 정말 실전처럼 하세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신나게 춤을 춰요. 구석구석하죠. 오늘 그는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아줌마. 아니, 그러면 오늘 좀 준비하신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좀 궁금해요. 이번에 신곡 발표했어요. 손도 선생님이 주신 흔들어란 노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흔들어. 피에도 이렇게 캐릭터를 인쇄해가지고 예, 직접 홍보하시려고. 그 다음에는 제가 뭐 그동안 즐겨 듣던 노래들 중에서 제 목소리에 좀 어울린다고 했던 노래들, 뭐 진성 선배님 거, 뭐 박구윤 씨의 뭐 뿐이고 뭐 이런 노래 오늘 즐겁게 한번 해보려고 일단 준비를 해왔는데 또 멘탈 한번 잡아봐요. 기대돼요. 신나는 무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그가 찾은 곳은 원주 MBC. 오늘 트로트 팡팡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이 있습니다. 이곳이군요. 맞습니다. 선수 사인을 봉사하신 분들 네, 저 CD. 사인 CD 잘 전해드리려고 받았습니다. 사인 CD 드리려고. 발보다 큰 사인 실력을 뽐내보는데 어느덧 다가오는 방송 시간. 근데 김보배 리포터 뭐 하세요? 세상에 갑자기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최초 공개인가요? 아이고, 이 가수분들 앞에서. 노래 실력을 뽐내는 아이고. 김보배 누가 이렇게 리포터. 쳐다봤어요. 노래 잘하신다고 생각해서. 가수 지원이시죠. 혹시 또 한 노래 하시잖아요, 보배 씨가. 아이고. 우리의 사랑은 이제 여기까지. 또 피디도 앞에서 영상을 또 촬영하시네요. 원재 MBC 변정현 아나운서 특별 출연을 김보배 했습니다. 리포터 노래 실력이 대단한데요. 아니, 리포터님 이렇게 잘하셔도 되는 겁니다. 잘해요. 진짜 잘하시네요. 정말인가요? 네, 나중에는 여기서 저희가 꼭 뵐 수 있으면.
나게 춤을 추던 지원이 씨도 함께 왔습니다. 생방송 리허설을 마무리하고요. 들어갑니다. 생활 밀착형 트로트 버라이어티 토크쇼 트로트 팡팡. X가 4개 들어가요. 동영상 사이트로 생중계되는 오늘 방송에 게스트로 초대된 민영 씨. 즐거운 분위기에 마음껏 끼를 발산하고 어느덧 스튜디오를 장악해버리는 모습이네요. 이날 정말 최고였죠. 정말. 이렇게 맞죠. 방송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드디어 텁텁한 방이 끝났습니다. 두 분 너무 잘 봤는데요. 가서 만나볼게요. 오세요. 기념사진도 남겨야 되겠죠? 아니 오늘 이렇게 밀착해서 옆에서 네. 좀 보셨는데 좀 허민영 씨가 좀 어떤 분 같이 느껴지세요? 아, 치지 않아요? 네, 우리 허민영 씨. 제가 예전에도 알던 오빠인데, 미스트롯 이후로 더 많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너무 기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봤더니 노래도 정말 잘하고, 그리고 끼도 정말 많으시고, 허민영 씨하고 같이 진짜 춤춰가지고 숨겨져 지원 씨가 있는 지금 땀 흘린 그런 거예요. 내공이라 그러나 그런 재능들이 정말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트로트를 좋아할 능력치를 수밖에 없어요. 양껏 정말 마음껏 발휘하셔서 진짜 대한민국 1등 공신 우리 국민 가수 우리 허민영 씨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용석 씨, 아유, 네. 다시 봤어요. 아, 진짜요? 아이고 뭐 이렇게 막 하시고 다시 목 여기 노래는 들려가지고. 조금 안 되시는 것 같긴 한데 아유 그래도 이게 춤으로 이렇게 막 하시고 정말 아니 재밌게 제가 방송했습니다. 감이 좀 와 있는 상태인데 그러신데 감이 다 좀 부상 투어 오늘 또 다 나은 것 아이고. 같아요. 오늘 그 허민영 씨하고 우리 지원이 씨가 이렇게 화끈한 무대 보여주시고 부러워요, 영석 씨. 놀러 오란 말이에요. 월요일마다. 예. 원주 MC로 놀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아유. 잘하시잖아. 너무 잘하시잖아. 아니 근데 이제 방송이 이제 끝났잖아요. 네, 끝났죠. 이제 또 어디로 또 이동하실 또 계획이 있어요? 횡성에 네. 고향 친구가 있는데 고향 친구랑 차 한잔 마시면서 또 그 친구가 고기라거든요. 고기도 살 겸 친구도 볼 겸 오랜만에 한번 친구랑 차 한잔 마시러 갔다 와요. 그럼 횡성으로 다들 이동을. 가시죠. 그럼 저 갈까요? 선풍기를 네, 방송 가시죠. 내내 틀어놓으셨거든요. 그렇죠. 예. 열정이 뜨거우시니까요. 거의 다 왔나요? 네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실까? 이쪽으로요? 네네.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요. 친구와 마주 앉았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닌 친구인지라 고향에 오면 꼭 이곳에 들른다는데요. 이러다 안창살이랑 토시살 좀 줘. 알아서 준비해줄게. 온 김에 고기를 주문하는 민영 씨. 근데 아수님 오늘 고기를 또 구입하시는데 오늘 고기를 또 왜 또 사러 오신 아, 거예요? 네, 요즘 어머니가 몸이 많이 좀 약해지신 것 같아요.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 몸이 좀 약해져서 기력복 좀 보강하시라고 어머니 좀 사다 드리고 가려고. 야 민영아 다 됐다. 와, 야 소금도 가져가. 이만큼을 갖고 갑니다, 이만큼을. 효자세요. 이만큼을. 엄마랑 둘이 먹으면 모자라겠는데. 희라 대박 나라. 너도 대박 나라. 대박 나, 대박 나. 갈게. 서로를 응원하며 아쉽게 친구와 헤어지는 민영 씨인데요. 민영아 앞으로 잘하고 가수 활동 열심히 해가지고 TV에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파이팅! 경호원에서 매니저, 매니저에서 가수로 노래로 희망을 전하는 가수 허민영 씨. 그의 노래가 많은 이들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호원에서 매니저, 매니저에서 가수까지 정말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가수 허민영 씨 만나봤는데 네.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이 과정이 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가수 허민영이라는 사람이 있기까지 아, 거의 네. 10여 년의 무명 세월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감사하게도 그 시간을 잘 또 이겨내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또 기회가 많이 또 있고 좀 빛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하루 종일 좀 지켜보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를 좀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준비된 자에게는 언젠간 기회가 온다. 맞습니다. 이 말이 정말 좀 와닿는 하루였고요. 네. 네네. 제가 정말 허민영 씨 끝까지 응원을 하겠습니다. 저희도요. 네, 저희도 모두가 다 응원해야죠. 말씀을 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대형 가수가 될 맞아요. 거라고. 실제로도 좀 몸집이 좀 크시긴 한데 그래서 대형. 어마어마한 에너지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대형 가수가. 저도 뭐 들썩들썩 2시간 네, 동안 네. 방송을 너무 즐겁게 했습니다. 또 요즘 신곡 내고 네. 이제 앞으로 또 원대한 활동 계획을 갖고 신곡 계신데 제목이 뭐죠?
흔들어. 아까 그 티셔츠에도 이제 흔들어 나와 이제 있었잖아요. 인쇄해가지고 예, 이렇게 직접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예. 가사도 간단합니다. 맞아요. 주시죠. 흔들어만 따라하시면 돼요. 예. 자, 다 같이 흔들어. 예. 아싸 흔들어. 시간 지나고 나면. 정말 신나는 노래입니다. 흔들어. 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식사하시다가 잠깐 흔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자, 코로나19 사태가 어서 좀 진정되고 앞으로 많은 무대, 더 넓은 무대에서 우리 허민영 씨의 그 멋진 모습을 계속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선 소식 잘 만나봤고요. 네네. 허민영 씨를 소개해드리면서 정말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꾸준하게 정말 포기하지 않고 쭉 달려가는 것, 그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요. 네. 근데 또 그동안 익숙했던 일, 잘하는 일을 과감하게 내려놔서 또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는 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네.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들 역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남자 2명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도전하는 것이 어려워요. 늘 어렵고 힘들지만 늘 흥분되고 늘 즐거워요. 그리고 가족 같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이 더욱더 기대되고 흥분돼요.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고 또 사귀게 되고 저로서는 또 고맙죠. 그분한테 더 다음에 오시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양을 더 많이 주고 신선한 재료로 해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게. 과거에 무엇을 했든 지금의 삶에 만족을 하고 행복을 느낀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요. 게장을 버무릴 때 가장 행복하다는 최상현 씨와 터키 친구들에게도 인정받는 케밥을 만드는 강용석 씨. 두 남자의 맛있는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차도 많고 집도 많은 춘천시 석사동 골목.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여기 식당 아니에요? 사장님. 네. 저 여기 음식점이라고 왔는데 여기 음식점 아닌가요? 저희 양념게장하고 양념새우장을 파는 음식점은 맞는데 포장과 그 택배를 위주로 하는 그 판매 전문점입니다. 이야, 그 밥도둑이라는 양념게장과 새우장. 주로 택배나 포장으로 판매돼 공장 분위기에 가까운데요. 맛있게 양념한 새우장. 그런데 이건 무슨 그릇이에요? 혹시 게장과 함께 먹으면 좋은 맥주? 아니, 여기에 새우장을 담았다고요? 저희가 그 새우장을 이제 담기 위해서 완전 밀봉과 그 안전성을 위해서 이 알루미늄 캔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맥주 캔이나 아니면 커피 음료수로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이걸 직접 따보시고 새우장이 들어있네 이러시면서 굉장히 많이 특이하시고 젊은 분들 많이 좋아해 주세요. 매일매일 부산에서 주문된 양만큼만 공수한 꽃게. 살이 오른 수개로 양념게장을 만듭니다. 활게를 사용하지 않고 냉동 꽃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형님이 운영하시는 그 갈비집에서 일을 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갈비집 쪽으로 이제 장사를 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저희 그 갈비집에 나오는 밑반찬 중에 양념게장이 있었는데 그 양념게장을 이상하게 그 손님들이 엄청 잘 드시는 거예요. 그 잘 드시는 것과 동시에 그분들이 이 집은 양념게장이 맛있어. 양념게장 때문에 와 라는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머니의 40년 노하우가 담긴 양념게장의 맛, 배, 무, 파, 마늘. 특별할 것은 없지만 어머니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완성한 황금 비율이 최상현 대표가 자랑하는 게장의 비밀입니다. 어머니 붙잡고 매일 계량화하고 이제 매일 어떻게 다듬는지 손질하는지 어떻게 넣는지 배합하는지 하는 것들을 계속 배웠어요. 사실 며느리도 가르쳐주지 말라는 비법이신데 게장 판매에 나선 지 2년째. 계량화를 통해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젊은 감각의 마케팅 전략으로 이제는 제법 많은 손님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음식에 관심이 있거나 소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독일에서 살림학을 공부한 살림학 박사 최상현 사장님.
한국에 돌아오면 당연히 교수가 될 줄 알았건만 게장을 팔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버지는 교수나 지식인이나 학자가 아닌 제가 정말 즐거워하고 즐기는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게 훨씬 좋은 아버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즐기는 방향을 찾다가 이 양념게장업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아버지께서는 그냥 약간 심한 말로 꼴도 보기 싫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정말 왜 무슨 생각이었을까라고 궁금도 많이 하셨고 그 자신이 걸어오신 길을 한 약 40년 정도를 음식 업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그 힘듦이나 애환 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염려가 훨씬 많으셨어요. 처음엔 진짜 많이 실망했습니다. 근데 요즘 한 뭐 2년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매출도 많이 오르고 또 이제 뭐 믿음이 좀 가네요. 이제는 지금은 뭐 뿌듯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와서 이제 도와주고 있는 게 춘천시로부터 청년 창업 우수기업 인증도 받으면서 가족은 물론 고객들에게도 믿음을 얻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최상현 사장님. 비단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회사 경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동반돼야 되는 것이지만 주변 사회나 이웃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따뜻한 행동과 따뜻한 가치와 행동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회사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맛있는 음식들 많기로 소문난 강원대 거리. 그중에서도 특별한 간판이 눈에 띄는데요. 이국적인 분위기와 향기. 바로 터키 음식인 케밥입니다. 이 케밥은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혹시 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춘천트랙의 강용석입니다. 이국적인 외모의 강용석 사장님. 이렇게 이국적인 외모로 터키 케밥을 만들고 계시니 외국인이라고 오해할 법한데요. 손님들이 내기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한국 사람이다 아니면 외국 사람이다. 터키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말이 떠듬떠듬 나오더라고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터키 전통 요리인 케밥. 케밥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요. 제 이미지에 맞는 거를 많이 찾으러 다니다가요. 이게 또 사람이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케밥이라는 저는 자체도 몰랐었고요. 은행에서 근무하다 IMF 때 퇴직하고 춘천으로 돌아와 유흥주 전부터 다양한 사업을 한 강용석 사장님. 많은 사업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터키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케밥을 알게 됐습니다. 안 가봤어요. 안 가보고 이제 연구는 많이 했죠. 터키에 대해서. 지금 아는 것만 한 20명 정도 돼요. 다 사업하는 친구들이고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이제 서로들 이제 안부 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필요한 또 이런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비법은 절대 가르쳐 주질 않고요. 또 저도 터키 사람들이 음식하는 사람들이 가르쳐 달라면 저도 또 그걸 또 안 가르쳐 줘요. 할랄 닭으로 만드는 케밥. 도대체 몇 마리의 닭이 사용되는지 궁금한데요. 거의 한 150마리 정도요. 100kg에서 150kg까지 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차츰차츰 수분이 내려가면서 고기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예. 그래서 모양은 또 이렇게 겹겹이 더 보기가 좋아져요. 케밥이라는 낯선 음식이지만 한국인 입맛에 맞는 소스를 개발하면서 인기가 많은데요. 본국의 맛을 잊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아주 맛있어요. 고향 생각나세요? 네. 이 터키 친구들이 와가지고 버터 맛이 난다고 그럽니까? 네. 여기 오시는 외국인들도 이태원을 안 가본 사람들도 여기서 먹던 맛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도 이태원을 가서 또 맛이 어떤가 하고 먹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먹고 와서는
제 가게 사장님이 맛이 더 맛있고 양도 푸짐하게 주시고 그런 호평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갑자기 어디론가 가는 강용석 사장님. 냉동고 가득한 케밥 닭고기와 양고기를 보여줍니다. 모양이 좀 이렇게 항아리처럼 도자기처럼 이렇게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카팅도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랩을 감을 때도 잘 감아야지 모양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어렸을 때. 이거를 대충대충 말다 보면은 모양이 삐뚤어져서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똑바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생이지만 케밥과 만나면서 사랑스러운 아내도 만났는데요. 더 맛있는 음식을 위해 늘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맛있는 인생 2막을 열어갑니다. 이제 이 케밥에 대한 거를 일단 강원도 지역에 먼저 이제 사업주들을 좀 모집을 해서 그냥 조그만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사업 개통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엄두도 못 내겠지만 프랜차이즈 사업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서서히 계단 밟아가면서 한번 정상에 한번 오르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맛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두 남자. 밥도둑을 많이 키우겠다는 최상현 사장님. 자신을 닮은 케밥을 만드는 강용석 사장님. 두 남자의 맛있는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살림학 박사에서 게장 파는 사장님으로 또 은행원에서 케밥 파는 사장님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셨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분들 본인들도 내가 이렇게 변신을 할 거라라고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지금 이렇게 또 깜찍한 리포터로 네네. 인사를 좀 드리고 있지만 예. 저도 앞으로는 또 연예인 공유 씨하고 또 결혼을 해서 뭐 주부로의 또 제2의 인생을 살 수도 있는 아니에요. 거잖아요. 좋아요. 사람 인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맞습니다. 즐겁고 예. 살아볼 맛이 나지 않나 아이고, 이런 아이고. 생각이 또 드네요. 좋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럼요. 근데 어쨌든 제 주변에도 보면은 인생 2막을 새롭게 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또 새롭고 더 멋진 꿈을 꾸고 계시는 두 사장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저희도 그 두 사장님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제 눈에 부쩍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뭐예요? 바로 전통미 가득하고요. 고풍스러운 멋을 느낄 수 있는 한옥인데 보배 씨 혹시 한옥 좋아하세요? 저도 이 나이가 한 21살쯤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아하. 정말 이 한옥 카페가 예, 예. 너무 좋더라고요. 한옥 카페. 저는 한옥 카페를 정말 많이 다녀요. 참 네. 고풍지고 참 맞아요. 멋스럽고 참 좋더라고요. 나이가 좀 이제 21살쯤 어리다 보니까. 되다 보니까 예. 좋더라고요. 예, 요즘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 인테리어도 이렇게 한옥식으로들 많이 하세요. 아파트의 그 편리함이라는 장점하고 한옥의 그 고풍스럽고 우아한 그 매력을 잘 융합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옥의 멋과 매력을 모두 느낄 수 있도록 한옥의 모든 것 지금 화면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화려하진 않지만 은근한 매력.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우유의 전통 가옥 양식, 바로 한옥입니다. 직선과 곡선이 만나 공간을 이루고 조상의 지혜까지 만날 수 있는 어울림의 미학인데요. 오래 두어도 질리지 않는 매력, 한옥의 맛속으로 똑주부 큐! 계절의 여왕이다, 가정의 달이다 하지만 5월은 명실상부 웨딩의 계절이죠. 둘이 만나 하나 되는 부부, 그 출발을 기념하는 자리에 사진이 빠질 수 없는데요. 사실 웨딩 촬영이라는 것도 어느 것 못지않게 유행을 참 많이 타는데 야 이거 어떤 것들 고르실지 궁금한데 좀 유행 타지 않는 그런 컨셉을 좀 보려고 여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 군데 다니고는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예뻐 보이고 싶은 순간, 오롯이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 따져보고 견져봐야지 왜 고민이 없겠어요. 저도 한 10년쯤 됐지만 나도 이 정도로 꼼꼼하게 들여다봤나 할 정도로 요즘 세대들 아주 깔끔하게 들여다보네요. 네. 그럼요. 요즘에 일생일 때 한 번은 결혼이다 보니까
친한 신부님들이 관심도 많으시지만 평생 보는 사진이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알아보시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신랑 신부님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유행지나 조금 촌스럽긴 해도 두고두고 추억으로 남는 게 사진이니까 대충 고를 수는 없죠. 특히나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잖아요. 그 레트로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옥 세트장이 인기라고 합니다.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힙한 곳인데요. 한옥 분위기 제대로 살렸습니다. 이 시골 할머니 댁 같기도 하고 드라마 세트장 같기도 하고요. 소품 하나하나가 추억을 소환합니다. 한옥의 맛, 그 최고는 은근한 뚝배기 같은 매력 아닐까요? 영화 세트장 같아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찍으면 이쁠 것 같고. 아니 요즘 세대들한테는 이거 좀 촌스러운 거 아니야, 너무 옛날 같다 라는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응들이에요. 너무나들 반기는 분위기인데. 네. 외갓집 같은 편안한 느낌이 들고 아까 그 앨범에서 봤을 때 여기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직접 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익숙한 것만큼 편한 것도 없습니다. 어떤 구도, 어떤 의상을 입어도 오래 함께해온 것처럼 다 품어냅니다. 나풀나풀 한 마리 나비처럼 저도 한번 양반집 교수가 돼봤는데요. 이건 뭐 웨딩 포토 세트장이 아니라 드라마 주인공이지 뭐야. 아우 곱다 고와. 한복이나 드레스가 좀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그런 세트장을 하나 꾸미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한옥이라는 세트장을 하나 지금 꾸몄는데 손님한테 너무 지금 반응이 좋고 그래서 너무 저도 지금 한옥은 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모든 업계가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웨딩 업계 역시 한파를 맞았는데요. 이제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다고 하네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많이 좀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네, 찾아오시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 신랑신부들 오시더라도 아주 예쁘게 담기 위해서 저희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한옥의 맛 이번엔 퓨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이리 오너라 한번 외쳐야 될 것 같은 분위기죠? 들어오니까 쫙 펼쳐지네요. 일단 현관부터 마주하는 이 벽면이 오방색 그 조각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멋있죠? 네네. 이건 특별하게 한옥의 그 어떤 기운을 나오기 위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비단으로 했어요. 그 옛날 사대부집에서 비단을 벽에 발랐다는 얘긴 들어봤지만 진짜 비단을 벽에 붙여놓은 건 처음 봤는데요. 목재와 궁합이 딱입니다. 딱! 거실과 부엌을 나누는 이 아치마저도 전통 느낌이 고스란히 살아있네요. 저녁에는 이거 하나만 이렇게 조명이 들어와도 무드등으로. 네, 너무 예쁘고 네네. 또 여기 안에가 이제 한지 안에가 이제 나뭇잎이 붙여져 있어서 네네네. 좀 더 운치가 있죠. 주방도 정겨운 부뚜막이 느낌을 한껏 살렸는데요. 패션만큼이나 인테리어도 유행을 타지만 한옥 스타일은 세월이 흘러도 질리지 않는다는 게 장점입니다. 도시와 전원,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랄까요? 저는 워낙 전원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시골에 들어가서 살기는 좀 두렵고 네네. 그래서 이런 풍이 아무래도 전원 느낌이 나고 옛날 꼭 한옥에 사는 느낌이 종종 들어요. 네네네. 보통 이렇게 마시는 차고 물이긴 하지만 또 이 집에서 느끼니까 더 새롭게 느껴지네요. 시골 아마 우물을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날 더워졌는데. 찰떡처럼 잘 어울리는 퓨전 한옥. 한옥 인테리어를 구경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다는데요. 나무가 주는 장점이 많잖아요. 건강과 쉼, 무엇보다 큰 매력입니다. 이게 나무가 주는 편안한 그런 느낌하고 차분하고 이게 왠지 스트레스가 좀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집안에 있으면 이게 쫙 가라앉으면서 편안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의 편리함은 그대로, 거기에 운치는 덤인데요. 묵혀온 세월만큼이나 기품이 더해갑니다.
이 집이 인테리어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질리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을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자연 소재가 주는 또 한옥 느낌이 갖는 장점인 것 같아요. 질리지 않고 오래 요 멋을 느낄 수 네. 있는 그런 집. 네. 아우, 저와 같은 그런 집이네요. 서울에 경리단길이 있다면 대전엔 선리단길, 바로 선화동이 있습니다. 구옥을 다양한 스타일로 변화시킨 곳이 많은데요. 바로 이 집에 진정한 한옥의 맛이 살아있습니다. 어머, 마당이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뭐 일단 이렇게 겉모습 둘러봤을 때는 참 이렇게 소박하니 아담한 예쁜 집이었겠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모습은 전혀 없었고요. 완전히 낡은 폐허된 건물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건물이었어요. 자그마치 60년이 넘은 한옥이었다고 합니다. 숲을만 우거져 모두가 손사래를 쳤던 옛집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다는데요. 어디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니 그 힘든 걸 왜 했나. 갸우뚱하게 만드는데 대체 이 건물이 가진 매력이 뭐길래. 매력을 보러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겠어요? 안에 들어가면 느낄 수 있어요? 그럼요. 느끼실 거예요. 한순간에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매력을 찾아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석가래와 대들보입니다. 많은 부분 손을 봤지만 석가래와 상냥부는 옛 모습 그대로를 살렸다고 하네요. 왠지 굉장히 아름다운 석가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천장을 뚫어가지고 조명을 쫙 비춰봤는데 역시나 정말 너무 아름다운 석가래가 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가래에 반해서 하게 됐습니다. 한옥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의 구조물 석가래. 그 두께와 규모로 부의 척도를 가늠했다고 하는데요. 한옥의 편안함을 찾아 사람들이 모입니다. 실례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편안해 보이시는지. 옛날에 다 이런 집들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옛날 그 정치가 이렇게 묻어난다고 할까요? 그래서 편안해가지고 또 와이프랑 커피도 자주 마시러 다른 데 많이 좋은 데 찾아다녔었는데 주로 요즘은 이 집에 많이 와요. 뜰도 있고 또 들어오면 이렇게 한옥의 그런 정치가 묻어나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오면 친숙함이 주는 예. 그래서 참 좋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참 좋은데 네.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허물어 없어질 위기에 있었던 한옥이 주인장의 애정과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 공간, 추억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고향 같은 곳으로 말이죠. 여기 오면 외할머니 댁을 방문한 것 같다. 아니면 친정엄마가 반겨주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편안하게 너무 잘 쉬었다 가요, 사장님. 제일 좋은 칭찬이신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어서 힐링하고 가실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있을 게 아니야. 들어 누워야지. 대짠. 아주 시원하겠어요. 네. 사골 국물처럼 진한 한옥의 맛 어떠셨어요? 레트로가 유행을 하면서 다시 우리의 전통 가옥 한옥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마주하고 공간과 공간이 마주하는 선의 미학 한옥. 설렘과 추억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행복한 꿈이 익어갑니다.
여파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요즘 한창 농산물을 수확 중인데 가격이 크게 떨어지거나 판로가 막혀서 아예 판매가 되질 않고 있다고 해요. 정말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애써 키운 이 농산물들이 제값에 팔릴 수 없다면 그동안의 이 노력과 땀을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좀 받아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꼭 진짜 자식 키우듯이 애지중지 키우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태백의 한 농가를 갔다 왔습니다. 요즘 한창 출하되고 있는 이 농산물들의 그 출하 현장, 재배 현장을 둘러보고 이걸로 만든 요리까지 맛보고 왔거든요. 맛 좋고 싱싱하고 품질까지 좋은 우리 농산물들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힘들어. 여러분, 제가 힘든 게 힘들겠습니까?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농가가 얼마나 힘들습니까? 예? 이 정말 정성스럽게 키운 농작물이 판로가 안 열려가지고 판매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잘 먹고 잘 홍보해서 우리 농가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어요? 저 준비됐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후! 이거 어디까지 가야 돼? 구불구불 산길을 한참이나 달려 도착한 산골마을. 이곳은 태백시 하삼이동인데요. 골짜기마다 푸릇푸릇 새파란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식물의 정체는 바로 산마늘. 명이나물이라고도 부르는 산마늘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독특한 맛과 향을 자랑하는 태백 산마늘 재배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벌써부터 여기 일하고 계시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거기 잠깐 들어가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들어갈게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님 이거 지금? 지금 우리 산마늘 작업하고 있어요. 산마늘이요? 예. 산마늘이 뭐예요? 산마늘 울릉도는 명이나물이라고도 일종하죠. 예. 그 고기 먹을 때 먹는 그 명이마늘이 산마늘이에요? 예. 고기나 먹을 때 먹고 전다. 예. 아니 근데 저는 울릉도에서 재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재배가 되나 봐요? 강원도 이거 지금 해발력 700, 800이라 가지고 울릉도보다가 아주 적질해가지고 여기서 강원도 일로 엄치 재배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 산마늘 재배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생산을 하시는 건가요? 15헥타 정도 하는데 한 60톤 정도 생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늘한 날씨와 청정 자연을 갖춘 강원도는 산마늘 재배의 최적지. 요즘은 출하가 한창입니다. 이거 그냥 생으로 먹어도 돼요? 예, 생으로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진짜 마늘만 나오는데요, 아버님? 예. 그래서 산마늘. 그래서 산마늘이구나. 산마늘 한 입 맛보고 일꾼 모드에 돌입한 이은상 리포터. 산마늘은 한 포기당 한 입씩만 수확하는데요. 잎을 채취할 때마다 특유의 알싸한 마늘 향이 솔솔. 와, 이거 어머님이 직접 다 따신 거예요? 네, 잠깐이면 됩니다. 그래도 저는 손이 느린 편이에요. 우리 다른 여성 농업인들은 엄청 빠릅니다. 작황은 어떤가요? 그런데 원래 작황은 안 좋습니다. 겨울이 다시 빠꾸해서 오는 바람에 냉해를 좀 많이 입은 상태라서 작황은 좀 안 좋습니다. 거기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어떤 피해가 있나요? 네, 작황도 안 좋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전화도 안 옵니다. 주문 전화도. 깊은 맛과 향을 자랑하고 영양도 풍부한 산마늘. 게다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산마늘로 만든 이색 요리를 맛보기 위해 일단 수확한 산마늘을 들고 이동해 볼까요? 열심히 일한 은상 씨를 위해 갖가지 요리를 준비해 주시는 어머님. 산마늘로 어떤 음식들이 탄생할지 기대되네요. 진짜 너무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이제 같이 먹어볼 건데 어머니께서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알거든요. 명이나물 짜장치. 근데 나머지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산마늘을 이용한 음식 소개합니다. 매콤새콤하게 무쳐낸 겉절이와 산마늘 주먹밥. 김 대신 산마늘을 두른 오색김밥에 담백한 무침까지. 마지막으로 산마늘 장아찌엔 단짝 친구인 고기가 빠질 수 없죠. 산마늘 요리가 이렇게나 다양하답니다. 아버님 그럼 제가 뭐부터 먹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산마늘 오색 김밥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해가지고 소스를 찍어가지고 먹어보세요. 그럼 알싸한 맛이 나는 게 아주 좋을 거예요. 약간 마늘 향도 나겠네요. 네, 어머니. 그렇죠. 찍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알싸한 맛 나네요. 그렇죠. 그 약간 뭔가 새콤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여기 수육도 한번 먹어볼게요. 수육을 저다가 겉절이하고 겉절이하고요? 같이 먹고.
산마늘과 환상조화를 이루는 수육도 한 입. 부드러운 살코기에 싱싱한 겉절이 쌈이라니 얼마나 맛있을까요? 아는 맛이라 더 먹고 싶다. 이번엔 산마늘 무침에 도전. 산마늘을 데치면 단맛이 난다네요. 제가 왠지 맛집에 온 것 같아요. 네, 맛집. 흡족한 미소와 함께 쏙. 여러분도 태백 산마늘의 매력에 빠지셨나요? 오늘 하루 고생한 사장님과 어머님께도 한 입. 산마늘 쌈으로 사랑을 전하며 훈훈함이 넘치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시다네요. 산마늘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흔히 명이나물이라고 부르는 산마늘 재배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이 네, 파릇파릇한 산마늘 보니까요, 입에 군침이 이렇게 도는 게 사실은 저게 알싸한 그 특유의 맛과 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먹고 싶어지네요. 괴롭습니다. 맞습니다. 그특히 이 산마늘 돌돌돌 말아가지고 만든 이 오색김밥. 이거 너무 먹고 싶잖아요. 네네. 그리고 맞아요. 뭐 장아찌, 뭐 산마늘 무침, 겉절이 또 이런 게 또 집 나간 입맛도 참 돌아가게 만드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산마늘도 제철이라고 해요. 오늘 또 퇴근길을 사다가 이것저것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잘 하시나 봐요, 비비는 거. 그럼요. 뭐 보배 씨도 이렇게 뭐 산나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에 그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지난 시간 빌려가지고 수요일이었죠. 네, 맞아요. 이 농산물 꾸러미 출시 소식도 좀 전해드렸고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농민들의 그 정직한 땀과 노력, 정성이 가득 들어가 있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계속돼가지고 많이들 좀 소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농촌 상황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어촌 상황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어촌. 말씀드리기도 좀 부담이 될 정도로 네. 어려운 거는 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자체가 말도 안 되게 형성이 되어 있거나 판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아예 이 조업을 포기한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참 속상한 네. 일인데요. 그래서 어민들과 상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 합니다. 삼척 장호항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한 줄기 빛조차 없는 깜깜한 밤. 지금 시각은 새벽 3시 48분.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부지런히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삼척 장호항입니다. 어두운 항구엔 어선들이 환히 불을 밝혔는데요. 항구는 하루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곳이죠. 어민들은 이른 새벽부터 조업을 나갔다가 다시 해가 뜨기 전에 돌아옵니다. 지금은 조업 준비가 한창이네요. 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제가 왜 이 장호항에 나와 있느냐. 잠시 후 오전 5시부터 이 수산물들, 해산물들 경매가 시작이 된다는 건데 오늘 그 어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삼척 장호항은 철마다 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찌감치 바다로 나섰던 배들이 수확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면 항구에서는 어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조용했던 항구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과연 오늘은 바다에서 어떤 보물을 건져 올렸을지 어민들의 어망을 구경해 보는데요. 와, 문어가 엄청 크네요. 이쪽엔 싱싱한 가자미도 있고요. 진짜 싱싱합니다. 찐이다, 찐. 새벽 5시, 날이 밝아오자 어선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수조는 오늘도 싱싱한 수산물로 가득. 어민들의 피로가 말끔하게 씻기는 순간입니다. 싱싱한 활어들이 곧바로 경매에 붙여지는데요. 10마디 말보단 한 번의 눈짓과 손짓이 중요한 이 순간. 고요하면서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됩니다. 가격을 잘 받아야 될 텐데. 좀 이따 또 들어가면 해요. 또 어쨌든 그동안 계속 지금 코로나19의 여파가 지금 있어 왔는데 좀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체감하고 계세요? 힘들죠. 많이 사실 매출이 코로나 때는 거의 90%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요새는 이제 뭐 조금씩 한 반은 차고 올라가는데 그동안 고생이 많이 심해서 다들 힘들겠죠. 많이 힘들어요. 어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비가 없으니까. 요즘 뭐 고기도 고기지만 지금 억가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반토막 났어요. 평일은 거의 뭐 이런 상가도 다 거의 쉬다시피 하거든요. 숙박에도 지금 손님이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고깃값대로 떨어지고 뭐 어민들도 힘들고
전체가 다 힘들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피디님 여기 장호항이 그 미역 유명하지 않아요? 미역 유명하고 지금도 뭐 미역 구매 때문에 전화가 매일 하루에 뭐 수십 통씩 오는데 금년에는 미역 작황이 안 좋아서 예년에 비해서 지금 한 3분의 1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마을뿐만 아니고 동해안 전체가 미역 아예 뭐 포기한 마을도 있고 작황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안 좋은 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판매도 힘든데 올해는 양까지 줄었다고 하니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민들의 삶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많이 파셨어요? 많이 못 팔았죠. 요즘 경기가 없어요.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또 문제가 또 있고 뭐 유동 인구도 별로 없고 이제 학생들 학교 가면 이제 손님은 떨어지고 고깃값도 억가도 좀 떨어져요.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거랑 손님이 떨어지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침에 밥도 해먹여야 되고 이러면은 새벽에 여기 나오는 게 좀 그렇지. 애들 밥도 해줘야 되는데 그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해를 먹으러 나올 수도 있나. 그것도 학생들 그것도 학교는 가야죠, 그죠? 그럼요. 당연히 가야지. 그것도 가야 되고. 우리 손님이 좀 떨어져도 당연히 가야지. 참 마음이 좋으시다, 그죠? 그럼 어민분들 좀 힘들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좀 안쓰럽지 뭐. 저기 주민들도 그렇고 나같이 또 없는 사람도 그렇고 돈 받고 많이 울었어.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래도 어머님이 또 이렇게 소비를 해주시니까 이런 어촌에 또 활력이 또 생길 겁니다. 맞아요. 나라도 살고 그렇죠. 국민도 살고. 네. 아무튼 맛있게 드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삼척 장호항 번개시장에 들러서 어민분들, 상인분들,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조금씩은 활기를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단 수산물뿐만이 아니라 농수산물 모두 다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어민분들, 농민분들, 상인분들, 시민분들 모두가 활짝 웃는 그날이 다시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촌의 생생한 풍경 담았고요. 어민분들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 시민들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그 어려움을 좀 이겨내고 있는 어민분들의 소식을 좀 만나봤는데요.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인다고 하니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깜깜한 새벽에 조업을 나가셨다가 또 해가 뜨기 전에 들어오잖아요. 이 모습을 보니까 다시 한번 정말 이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네, 저는 또 기억에 남았었던 게 시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수산물을 사러 오셨다라고 하셨던 우리 어머님이 계셨는데 정말 모두가 함께 힘든 시기거든요. 하루빨리 경기가 되살아나서 우리 어민들, 상인들 또 소비자까지 하루빨리 웃음을 되찾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1시간 동안 김보배 리포터가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너무 즐거운 소식도 있었지만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웠는데요. 그럴 때는 이 허민혁 씨의 흔들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들으시면서 좀 많이 웃고 좀 활기차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배 씨 덕분에 정말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만 같네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내일 예고 보내드립니다. 대면강의 전환을 앞두고 다시 터진 이태원 코로나 확진자의 무더기 발생으로 대학들의 대면 강의 일정이 재검토에 들어갔는데요. 대학생들의 브이로그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느끼는 일상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개학이 계속해서 연기되면서 학교에 납품을 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강릉의 친환경 인증 농가를 찾아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대책은 무엇인지 점검해봤습니다.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위기의 붉은 대게를 집중 조명합니다. 수출길이 막힌 붉은 대게가 냉동고에 켜켜이 쌓여만 가고 있는데요. 가격은 반토막, 가공품의 수출까지 막혀 사면 초과에 빠진 붉은 대게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순대 하나로 60년 동안 한결같이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순대 가족부터 3대째 만두를 빚고 있는 만두 면가까지 가족의 힘으로 서민들의 든든한 속을 채워주는 대물림 음식점 등을 소개해드릴게요.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 지역에 정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요란하게 몰아치고 있는데 보통 5월에 맞는 좀 조용한 봄비랑은 많이 좀 다른 모양새예요. 맞아요. 여름 국지성 호와 같은 비가 쏟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까지 동반한 봄비라고 하거든요. 퇴근길에 우산 꼭 챙기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까지 영동 북부 지역에는 200mm 이상, 영서 지역엔 50에서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거라고 예보되고 있습니다. 1시간에 50mm씩 막 퍼붓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 평소보다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